안녕하세요. 아디오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리논술과 수학2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2에서 첫 번째 단원으로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인데요. 함수의 극한과 계산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로 저희는 다음을 배웠습니다. x가 a로 갈 때 fx가 알파고 x가 a로 갈 때 gx가 베타로 각각 수렴한다면, 수렴한다는 가정이 중요했죠. 수렴한다면 다음이 성립한다는 것이 다음 정리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상수배를 한 다음에 극한을 씌우는 것이랑 극한 후 상수배하는 것이랑 같고, f랑 g를 연산한 후 극한을 씌운 것이 극한을 먼저 취한 후 계산한 거랑 같았다. 곱한 것이랑 극한을 각각 씌운 것이랑 같았다. 그래서 이것의 의의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함수의 극한이 존재한다면, 즉 수렴한다면 극한과 연산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리논술을 서술하실 때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서술하면 좋은 답안이 될 수 있는데요. 다음 연습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두 함수 fx, gx에 대해서 x가 a로 갈 때 f 더하기 2gx가 7이고 2f 빼기 gx가 4일 때 리미트 f 더하기 g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fx 더하기 2gx를 제가 라지 ax 2fx 빼기 gx를 제가 한번 라지 bx라고 한번 치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라지 ax가 7인 것이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라지 bx가 4인 것이죠. 자, 그러면요, 한번 다음을 계산해 봅시다. a에다가 2b를 더하면 5f가 나오죠. 따라서 f는 5분의 1에 a 더하기 2b가 나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f도 소거할 수 있겠죠. 2배 한 다음에 b를 빼시면요 5g가 나옵니다. 따라서 g는 5분의 1에 2a 빼기 b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fx 더하기 gx는 5분의 1에 3ax 플러스 bx가 되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극한은요, x가 a로 갈 때 fx 더하기 gx, 이 녀석은 x가 a로 갈 때 5분의 1에 3ax 플러스 bx의 5분의 1이 되죠. 여기서 핵심적인 것들이 작용합니다. 저희는 이 두 가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등호가 분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분배가 되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5분의 3ax인 것이랑 플러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bx로 이렇게 분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존재성이 보장된 극한이 있어야만 리미트와 연산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래와 같이 리미트를 분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분의 3 곱하기 7에다가 5분의 1 곱하기 4를 하면 정답이 5가 나옵니다. 극한이 존재한다는 것을 먼저 언급한 다음에 이제 극한 값을 계산해 주면 좋은 답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도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함수 fx, gx에 대해서 x가 a로 갈 때 g분의 f가 감마라고 하고, x가 a로 갈 때 gx가 0이라고 수렴한다고 합니다. 그때 다음을 증명하라고 하네요. x가 a로 갈 때 f가 0으로 간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구해야 되는 것은 fx고,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g분의 fx랑 g를 알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극한은 x가 a로 갈 때 fx인데요. 이 녀석은 다시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 곱하기 gx가 됩니다. 이것은 이제 다시 이 각각의 존재성으로부터 극한을 분배할 수 있게 됩니다. 극한을 분배를 하면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 곱하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됩니다. 이 녀석은 또다시 감마 곱하기 0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0이 됩니다. 즉 우리는 원하는 결론인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0이다 라는 것을 증명을 하였습니다.
한편 수리논술에서 정말 자주 쓰이는 것으로 샌드위치 정리가 있습니다. 샌드위치 정리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볼게요. 영어로는 스퀴즈 시어럼이라고 합니다. 두 함수 fx, gx가 x는 a일 때 수렴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부등식도 이렇게 유지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등식 관계가 있고 양 끝값이 어떤 똑같은 값 l이라는 값으로 수렴한다면 이 가운데 있는 값도 l로 수렴한다 라는 말이 샌드위치 정리입니다. 그래서 수리논술에서 극한과 부등식에 관련된 정보가 주어지면 사실 거의 95% 이상은 샌드위치 정리를 사용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들을 활용하는 문제는 파트 2 이후에 교재에서 이제 많이 다루게 되는데 지금은 일단 교과 개념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연속의 정의입니다. 연속의 정의는 다음과 같았죠. 세 가지를 만족하면 되는데 첫 번째로는 FA가 존재가 X는 A에서 정의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존재하면 됩니다. 참고로 어떤 극한이 존재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존재해서 같음을 의미하죠. 그래서 a 플러스로 갈 때 fx랑 a 마이너스로 갈 때 fx가 존재해서 같으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1번과 2번에서 언급했던 두 개의 값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랑 fa랑 동일하면 그것을 x는 a에서 연속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연속 파트에서는 정리가 두 개 소개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최대최소 정리인데요. 최대최소 정리는 너무나 자명하게 쓰여있는 나머지 학생들이 잘 기억을 못하는데 수리논술에서 어떤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구할 때 연속성이므로 최대최소가 존재한다 라는 말로 언급을 해주면 좋은 답안이 됩니다. 최대최소 정리는 다음과 같이 기술을 할 수 있습니다.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라고 합시다.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가 바로 최대최소 정리입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정리는 사이값 정리인데요. 사이값 정리는 말 그대로 연속성이 보장된 상황에서는 사이값을 만족시키는 정의역의 x가 존재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볼게요. f가 주어져 있는데 f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라는 것을 먼저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양 끝값이 다르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요 어떤 원소가 존재합니다. C가 존재한다고 써볼게요. 어떤 C가 존재하냐면요 FC는 K인 C가 존재합니다. 그럼 이 K는 또 뭐냐면 이 K는 FA와 FB 사이의 값입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양 끝값이 다르다는 것을 선두에서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의 값 어떤 K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령 그래프를 그리자면 A가 있고 B가 있어요. FA가 여기 있고 FB가 여기 있을 때 어떤 사이값 K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함수는 연속함수라는 것을 가정했기 때문에 저희는 반드시 이 A랑 B를 연결해서 그려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그려주면 이렇게 어떤 K라는 지점과 만나게 되는 C가 존재한다라는 것이 사이값 정리였죠. 그래서 이렇게 연속성에서 등장하는 정리는 두 가지, 최대최소 정리와 사이값 정리임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값 정리를 활용하는 좋은 문제가 바로 아래에 있는데요.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네, 연수 문제입니다. 집합 x가 0과 1이래요. 닫힌 구간 0과 1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함수 f가 연속함수라고 가정한다고 합니다. 이때 fk는 k가 되게 하는 실수 k가 구간 0과 1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함을 증명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먼저 fk는 k라고 했으니까 이 녀석을 사이값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려면 저희가 다음과 같은 함수를 정의하는 것이 편할 겁니다. gx라는 함수를 fx 빼기 x라고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의 목표는 다음을 만족하겠죠. gk는 0이 되게 하는 k가 닫힌 구간 0과 1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라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사이값 정리를 써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사이값 정리의 양끝값은 지금 0과 1이죠. 그래서 저희는 G0과 G1을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G0은 그냥 F0이고 G1은 F1 빼기 1이죠. F는 X에서 X로 가는, 그러니까 다친구간 0, 1에서 다친구간 0, 1로 가는 연속함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의역 안의 원소의 X에 대해서 fx도 0과 1 사이의 값을 갖겠죠. 그렇기 때문에 g라는 함수값도 당연히 0과 1 사이가 되고, 이 값은요, g1은 0과 마이너스 1 사이의 값이죠. 그리고 gx는 연속함수 빼기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여전히 연속함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알아봐야 되냐면, 부호가 서로 달라야 저희는 gk가 0이 되게 하는 k가 0과 1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위에 힌트로 써놓은 것처럼 f0이 0이고 f1이 1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서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f0이 0이고 f1이 1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당연히 g0이 곧 0이고 g1도 0이죠. 따라서 k를 0 또는 1로 두면 문제를 만족합니다. 즉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것을 보인 것이죠. 자, 이제 2번을 해볼게요. 1번이 아닌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1번이 아니라는 것은 이제 F0이 0이 아니거나 F0이 0이 아니거나 또는 F1이 1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F0이 0이 아니라면 G0은 F0인데 이 값은 당연히 0보다 크죠. 마찬가지로 G1은요 F1 빼기 1인데 F1이 1이 아니고 0과 1 사이의 값만 가지니까 F1은 1보다 작겠죠. 그래서 이 값은 1 빼기 1, 즉 0보다 작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제 다음과 같이 기술을 할 수 있겠죠. 어떻게 기술을 할 수가 있냐면, 결국에 X축이 여기 있고 0과 1 사이에서 0에서는 양수, 1에서는 음수를 가져야 되니까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여기 무언가가 존재한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즉 정리해서 쓰면 이렇게 됩니다. G1, 0, G0, 그리고 G는 닫힌 구간 0, 1에서 연속이므로 지금 사이값이 있죠. 이 사이값을 0으로 둡니다. 그럼 GK는 0인 K가 닫힌 구간 0과 1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원하는 결론이죠. 그래서 저희가 사이값 정리를 쓰기 위해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보면서 이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자, 이제 미분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분의 정의를 먼저 도입해야겠죠. y는 f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극한이 존재하면 미분 가능하다고 하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빼기 a분의 fx 빼기 a가 존재하면 됩니다. 굉장히 많은 변형 버전들이 있는데요. x가 a로 가는 것을 h가 0으로 가는 극한으로 바꿔도 되죠. 그래서 h분의 fa 더하기 h 빼기 fa가 존재한다 라고 해서 됩니다. 그리고 이 녀석을 존재하면 이름을 주죠. 그 녀석의 이름이 바로 f'a였습니다. 이제 밑에 있는 명제를 한번 증명해 볼게요. 어떤 함수 f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되었다고 합시다. f가 미분 가능한 함수이면 연속함수임을 증명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저희는 이것만 증명하면 됩니다.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면 x는 a에서 연속이다 라는 이 명제를 증명하면 문제가 해결되겠죠. 결국에 저희가 정의역에서 원소 하나만 골랐을 때 거기서 미분 가능하다는 것을 가정하면 연속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면 되니까요. 그럼 이것을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증명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겠죠.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정의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극한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따라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먼저 이 녀석을 먼저 생각해 볼게요. fx 빼기 fa는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 곱하기 x 빼기 a 이렇게 변형해서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식은 다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x가 a로 갈 때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 곱하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빼기 a 이렇게 분배해서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아까 앞에서 배웠던 일단 미분 가능하다는 가정 때문에 이 극한이 분수식의 극한이 존재하고요. 꼭 앞에서 많은 계산을 해보셨겠지만 x 빼기 a가 x가 a로 갈 때도 0으로 존재하죠. 그래서 각각의 극한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배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 값은 왼쪽은 f'a고 우측은 0이니까 0이 되겠죠. 즉 저희는 어떤 걸 보인 거냐면 fx 빼기 fa가 x가 a로 가면 0으로 간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이제 다음 것도 증명할 수 있겠죠. 저희는 x가 a로 갈 때 fx가 fa다 라는 것을 증명하면 문제가 끝납니다. 그쵸? 이 녀석은 또 이렇게 변형을 할 수 있겠죠. fx 빼기 fa 더하기 fa 이렇게 fa를 더했다가 빼줬다가 추가해줍니다. 그러면 저희는 아까 배웠던 이 녀석이 0으로 간다는 것을 방금 증명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 녀석이 x랑 상관이 없는 극한이죠. 그래서 리미트를 또 분배할 수 있습니다. 녀석은 fa가 되겠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 배웠던 함수의 극한과 관련된 성질들 수렴한다면 극한과 연산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를 논술을 하실 때 잘 언급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미분법 공식을 한번 증명을 해 보겠습니다. 미분법 공식은요, 다음 공식을 활용하면 됩니다. f'x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더하기 h 빼기 fx 이 극한식을 계속 이용만 해주면 모든 것이 다 증명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1번을 먼저 한번 증명을 해봅시다. y가 c이면 y'은 0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 보라고 합니다. 자, 그럼 y'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더하기 h 빼기 fx를 써야 되는데 둘 다 c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0이 나옵니다. 네, 그 다음은 2번을 해볼게요. 자, y가 cfx면요, y'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겠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cf x 더하기 h 빼기 cfx가 나옵니다. 이 식은 다시 h가 0으로 갈 때 c 곱하기 h분의 fx 더하기 h 빼기 fx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극한의 성질로 인해서 이미 함수가 미분 가능하다라는 가정 때문에 이 극한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미트와 상수배의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값은 c 곱하기 f'x로 결론이 나와지겠죠. 이제 한번 3번을 해보겠습니다. y가 f 플러스 마이너스 gx면 y'도 저렇게 된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볼게요. 똑같습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가는 극한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h분의 1은 이렇게 따로 써볼게요. 그러면 다음과 같은 식을 쓸 수 있겠죠. gx 플러스 h 빼기 fx 마이너스 gx. 그럼 이 식은 다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1에 fx 더하기 h 빼기 fx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렇게 묶어서 쓸 수 있겠죠. gx 더하기 h 빼기 gx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극한은 f랑 g가 미분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극한을 분배할 수 있겠죠. 더하기 h 빼기 fx 플러스 마이너스 리미트 x가 h로 갈 때 h분의 gx 더하기 h 빼기 gx.
그래서 이 값은 f'x 플러스 마이너스 g'x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 극한이 존재하다는 조건 때문에 이곳 그리고 이곳에서 쓰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의를 이용해서 누구나 쉽게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다항함수 미분과 곱셈 미분법을 증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미분법 공식 2 한번 증명해 볼게요. 1번은요, 또 이렇게 증명하면 됩니다. y'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1에 x 더하기 h의 n승 빼기 x의 n승이 되죠. 이 녀석은요, 인수분해를 하면 됩니다. n승 빼기 n승은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가 되겠죠. x 더하기 h에서 x를 뺀 h에서 x 더하기 h의 n 빼기 1승 플러스 x 더하기 h의 n 빼기 2x 플러스 x 더하기 h의 1승에 x의 n 빼기 2 플러스 x의 n 빼기 1 식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h가 약분이 돼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쓸 수 있어요. x 더하기 h의 n 빼기 1 플러스 x 더하기 h의 n 빼기 2x 플러스 x 더하기 h의 1에 x의 n 빼기 2 플러스 x n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이제 h에다가 전부 0을 대입해 주시면요, 다음과 같이 0이 되고, 이것들을 모두 계산해 주면 결국에 x의 n 빼기 1 또 x의 n 빼기 1 또 x의 n 빼기 1이 n개 나옵니다. 제가 n의 x의 n 빼기 1 됩니다.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n이 자연수인 것이 바로 이 증명의 핵심입니다. n이 이제 유리수이고 실수인 것까지 미적분 파트에서 확장이 되는데요, 그 증명에서는 이런 논리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이용하게 되는데 그것은 다음 강의에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y는 fx/gx이면 y'이 저렇게 됨을 증명하라는 문제입니다. 이 증명도 쉽지는 않습니다. 한번 정의를 대입해 볼게요.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더하기 h g의 x 더하기 h 빼기 fx gx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이 녀석은 또다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요, 저희는 이 형태를 만들어 줘야 되니까 이 형태가 나오게끔 양변 위아래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gx 더하기 있지 gx를 해줄 겁니다. 제가 써서 보여드릴게요. 더하기 h에서 선은 f x 더하기 h gx를 하고요, 선 빼기로 묶어서 다시 h분의 f x gx 빼기 플러스 f x 더하기 h 빼기 gx라고 한번 이렇게 써볼 수 있겠죠. 지금 이렇게 생긴 식과 이렇게 생긴 식이 더하고 빠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식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겠죠. 첫 번째에 있는 식은 h분의 1 곱하기 fx 더하기 h로 묶여서 gx 더하기 h 빼기 gx가 되고요, 뒤에 있는 것은 제가 마이너스로 한번 묶어볼게요. 그럼 얘는 h분의 1에다가 gx로 묶여서 fx 더하기 h 빼기 fx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식은요, h분의 1이랑 이 녀석이 만나서 뭐가 되냐면 g'x가 되겠죠. 그 다음에 fx 더하기 h는 h가 0으로 가니까 fx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은요, 이 화살표에서 갈 때 연속성이 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f가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연속이다 라는 명제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h가 역으로 갈 때 fx 더하기 h가 fx다 라는 논리를 쓰려면 연속성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저희가 알고 있는 연속의 정의는 t가 x로 갈 때
ft가 fx다가 어떤 x라는 점에서의 연속이죠. 여기서 t 빼기 x를 제가 h로 치환하면 이런 극한이 나옵니다. 확인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연속성이 있어야만 저 fx 더하기 h를 처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은요, 마찬가지로 h분의 1이랑 fx 더하기 h 빼기 fx가 들어가서 f'x가 되고, 이 gx는 극한과 무관하죠. 그래서 그냥 gx만 써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원하는 형태인 f 곱하기 g' 플러스 f'g라는 형태가 증명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증명이 수리논술에 출제가 되지는 않지만 이런 사고방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결과를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증명을 하려면 역추적이 필요합니다. 어떤 역추적이 필요하냐면요, 제가 이 숫자를 더하고 뺐죠. 이 더하고 빼는 아이디어는 이 결과물에서 나온 겁니다. 이 결과물에서 저희가 문제풀이를 어떻게 전개해 나가야 할지 추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다음으로는 롤의 정리랑 평형값의 정리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롤의 정리는요, 다음과 같이 기술되는 것이 롤의 정리입니다. 함수 fx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함수 fx가 1번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요. 2번 열린 구간 AB에서 미분 가능하고요. 3번 FA랑 FB가 같으면 다음과 같은 C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어떤 C가 존재하냐면요, F'C가 0인 C가 열린 구간 AB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것이 롤의 정리입니다. 증명을 할 때 먼저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요, fx가 상수함수인 경우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면 돼요. 만약에 f가 상수함수라면 저희는 위에서 상수함수는 미분하면 0이라는 것을 배웠죠. 따라서 모든 a랑 b라는 열린 구간 안에 속하는 c에 대해서 f'C가 0이므로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번은 자명한 케이스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2번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f가 상수함수가 아니라고 한번 해봅시다. f가 상수함수가 아니라면 이제 모든 값들이 똑같지가 않겠죠. 1번이 아니란 얘기는 이제 서로 다른 값을 갖는 함수값들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함수는 1번에 의해서, 여기서 말하는 1번은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1번에 의해서, 즉 연속 조건에 의해서 최대값이 최소값보다 큰 최대 최소가 존재하겠죠. 그리고 이 최대 최소는요, 당연히 값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상수함수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C 라지 M을 100개 나오는 정의역의 원소고, C 스몰 m이 나오게 하는 정의역의 원소라고 합시다. 그럼 이제 저희는요, 어떤 것을 보일 거냐면 이 라지 CM이랑 C 스몰 m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C다, 여기서 말하는 C다라는 것을 제가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증명을 한쪽 방향만 하면 사실 문제가 끝나요. 자, 그럼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것을 먼저 증명을 해줘야 돼요. 어떤 것을 증명해야 되냐면, 일단 첫 번째로 C 라지 M이나 C 스몰 m은요, 완전히 얘랑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갖게 하는 정의역의 값들이 양끝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C 라지 M이랑 C 스몰 M이 스몰 a랑 스몰 b였다면, 만일 등호였다면 문제 조건에 3번 있죠. 문제 조건의 3번은 FA랑 FB랑 같다는 얘기인데, 당연히 둘 중에 하나는 라지 M이고 둘 중에 하나는 스몰 m이죠. 근데 이 가정상에서는 얘네들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는 모순이기 때문에 적어도 C 라지 M이랑 C 스몰 M에는 A도 아니고 B도 아닌 어떤 값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왜 체크해 줘야 하냐면, 열린 구간 AB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C는 A도 안 되고 B도 안 돼야 됩니다. 제가 증명해야 되는 게 A도 아니고 B도 아니라는 것을 먼저 밝혀주어야 다음과 같은 결론이
성립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성을 잃지 않게 C 라지 M이랑 C 라지 M 중 A, B가 둘 다 아닌 값을 저희가 C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C에 대해서 최대를 갖거나 최소를 갖거나 하겠죠. 그리고 저희는 FC가 라지 M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과 같은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X가 만약에 C보다 크다면 C에서는 최대값을 가지니까 X는 FC보다 작거나 같겠죠. X 빼기 C는 양수이기 때문에 X 빼기 C분의 FX 빼기 FC가 바로 0보다 작거나 같게 됩니다. 따라서 극한을 씌워도 부등식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이게 샌드위치 정리의 윗부분에 있었던 내용이었죠. X 빼기 C분의 FX 빼기 FC는 여전히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X가 C보다 작으면요. 얘도 여전히 FC보다는 FX가 작거나 같죠. C가 최대값이니까. 근데 X 빼기 C가 음수기 때문에 이 분수식을 계산하는 것이 부등호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극한을 보내도 C-로 갈 때 X 빼기 C분의 FX 빼기 FC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팩트를 활용하시면 결국에 저희는 C라는 값이 A도 아니고 B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2번에 의해서 미분 가능하다는 것, 그러니까 F'C는 결국엔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같은 값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C+로 갈 때 분수식이랑 C-로 갈 때 분수식이 같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요, 이 값이 0보다 작거나 같고요,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F'C는 0이 되고 이것이 바로 원하는 결과가 됩니다. 즉 저희가 A도 아니고 B도 아닌 값을 C라고 했으면 그 C는 최대 아니면 최소겠죠. 최대인 경우는 방금 보여드렸던 방법과 같이 증명이 되고요. 최소도 똑같이 증명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최소인 거를 제가 이제 초록색으로 한번 써볼게요. 그럼 X가 C보다 크면 방향이 이렇게 되겠죠. 여기도 방향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최소값인 경우에도 도함수의 값이 0이다 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롤의 정리의 증명입니다. 이 정리의 증명이 어려운 이유는 사람 이름이 들어갔기 때문인데요. 보통 이렇게 롤이라는 사람 이름이 들어간 정리의 증명은 자명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상수함수나 그리고 상수함수가 아니다 라고 케이스를 나누기 위해서는 이 정리에 대한 완벽한 이해와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수학적 능력을 100% 활용할지라도 구사하기 어려운 풀이입니다. 이런 것들이 당연히 시험에 나오지는 않지만 또 이런 아이디어가 뛰어난 것들을 익혀두는 것이 수학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평균값 정리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평균값 정리입니다. 평균값 정리는요, 롤의 정리에서 1번만 빼면 됩니다. 함수 f가 있었을 때 함수 f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AB에서 미분 가능하면요, C가 존재합니다. C는 어디 있냐면요, 열린 구간 A랑 B가 있는데 어디에 있냐면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가 F'C인 C가 열린 구간 A랑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롤의 정리를 이용해서 증명해 볼 수 있는데요. 자, 다음과 같은 함수를 생각을 해봅시다. gx를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 X 빼기 A 더하기 FA, 이 녀석은 그냥 1차 함수죠. 고 hx는 fx 빼기 gx라고 한답니다. 자, 그러면요, 1번 hx는요, f는 이미 연속함수라고 가정을 했죠. g는 1차 함수니까 연속함수입니다. 따라서 hx는 연속이에요. 어디서 연속이냐면 a랑 b에서 연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h는 미분 가능한 함수들의 차이죠. 그래서 hx도 열린 구간 a, b에서 미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ha는 fa 빼기 ga인데 g를 보시면 a를 대입하면 그냥 fa만 남죠. 그래서 fa 빼기 fa라서 0이 됩니다. hb도 한번 볼게요. hb는요,
fb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b를 넣으면 b 빼기 a가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얘도 fb만 남아요. 그래서 0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같습니다. 그럼 이제 롤의 정리에 의해서 어떤 c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c가 존재하냐면 h'c가 0인 c가 열린 구간 A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h'c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hx는 fx 빼기 gx, 즉 fx 빼기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 x 빼기 a 빼기 fa죠. 그러니까 h'c는요 f'c 빼기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 녀석이 얼마라는 걸 알아요? 0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0이죠. 즉 이제 이 친구를 여기다 넘겨주면 저희가 원하는 결론인 f'c가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 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이 좌변에 있는 이 값이 바로 평균 변화율이라고 불리는 값이죠. 그래서 이름이 평균값 정리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 정리는 코시가 만들었는데 더 일반화된 버전이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균값 정리와 기류법을 이용해서 다음을 증명해 볼 수 있는데요.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0이면 f는 상수함수임을 증명하는 문제입니다. 기류법을 이용해서 아주 간단하게 풀리게 됩니다. 만약에 f가 상수가 아니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x1, x2에 대해서 실수가 되겠죠. 어떤 x1, x2에 대해서 x1이랑 x2에 대응되는 함수값이 다르고 당연히 정의역 두 개도 다른 x1이랑 x2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죠? 상수가 아니면 값이 다른 게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자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생긴 형태가 될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여기서 먼저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f'x가 0이라고 했잖아요. 즉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미분한 녀석에 대한 값이 0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f'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분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이렇게 돌려서 준 것입니다. 평균값 정리가 적용되기 위한 조건을 강력하게 만족하고 있죠.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저희는 뭘 생각할 수 있냐면요. x2 빼기 fx1분의 fx2 빼기 fx1이 fc인 c가 x1이랑 x2에 적어도 하나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잘 보시면 저희는 이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상수함수가 아니라고 하면 fx1이랑 fx2가 다르기 때문에 이 값을 두 개를 빼면 절대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값은요 도함수의 값이고 이 도함수의 값은 문제 조건에서 0이라고 했어요. 둘이 같은 값인데 왼쪽에 있는 건 0이 안 된다 그러고 오른쪽에 있는 건 0이라고 하니 이것은 모순이겠죠? 얘네들은 모순이 일어납니다. 즉 저희가 처음에 상수함수가 아니다 라고 가정을 한 것이 문제가 생기겠죠. 따라서 f는 상수함수이다 라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연습 문제의 확장으로 다음도 증명이 가능한데요. 한번 해볼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a면 f는 1차 함수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 gx를요 제가 이렇게 한번 fx 빼기 ax라고 정의를 해볼게요. 그러면 g'x는 f'x 빼기 a인데 문제 조건에 따라서 f의 미분이 a니까 이 녀석은 0이 되겠죠. 따라서 이제 이 위에 있는 연습 문제를 적용합니다. g의 미분이 0이라고 했기 때문에 gx는 상수함수가 되겠죠. 즉 fx에서 ax를 뺀 게 상수함수가 된 겁니다. 그러면 제가 fx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ax 더하기 상수, 이 말이
바로 1차 함수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도함수 활용 파트에서 나오는 정리들을 몇 가지 증명해보고 미분의 활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명제로는요, 증가감소와 미분인데요. 함수 y는 fx가 어떤 구간에서 미분 가능할 때 f'x가 0보다 크면 fx가 증가한다 라는 것을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증명은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f가 증가한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저희가 이런 것을 증명하면 되겠죠. 두 개의 원소를 잡았을 때 다음과 같은 크기 관계가 되면 fx1보다 fx2보다 작다라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f'x가 0보다 크면 fx가 증가한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극한을 써보면 되겠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더하기 h 빼기 fx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h가 0 플러스로 갈 때랑 0 마이너스로 갈 때로 한번 나눠볼게요. 그러면 이 값은요, 여전히 f'x고 0보다 크겠죠. f는 미분이 가능하니까 fx 더하기 h 빼기 fx가 됩니다. 자, 그러면요, h가 0 플러스인 경우는 당연히 x보다는 x 더하기 h가 크겠죠. 그리고 이 경우 분모는 플러스가 됩니다. 근데 이 분수식이 여전히 양수가 되려면 분자도 플러스가 돼야겠죠. 그러니까 fx가 fx 더하기 h보다 작아야 됩니다. 즉 정의역의 원소 h에 대해서 x가 x 더하기 h보다 작으면 fx가 fx 더하기 h보다 작다 라는 것이 바로 증가의 정의이죠. 그래서 증가함수임이 다음과 같이 증명이 됩니다. 이제 x가 h가 0으로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x 더하기 h는 h가 음수니까 x 더하기 h보다는 x가 크겠죠. 한편 이 경우에 대해서 분모도 마이너스니까 이 값이 양수가 나오려면 분자도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fx 더하기 h보다 fx가 더 커져야 뺀 게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 형태도 역시 증가함수의 정의가 됩니다. 즉 두 경우 모두 결국엔 이 f가 증가함수의 정의를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증가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f는 증가함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극대극소와 미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함수 y는 f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고 x는 a에서 극값을 가지면 f'a는 0이다 라는 것을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극값은 이제 극소와 극대를 통틀어서 말하는 것인데 증명은 극대인 것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의 증명은 본질적으로 롤의 정리랑 완전히 같습니다. 극대의 정의가 무엇이었냐면 이런 것이었죠. 이 값이 함수 fx의 극대다 라고 얘기를 하려면 어떤 매우 작은 열린 구간이 존재해서 이 열린 구간 내에서 이 녀석이 즉 로컬에서 맥시멈이면 됩니다. 이 함수가 이 값이 전체에서 최대값은 아니지만 이 지방을 하나 잡아서 이 로컬에서는 최대값이 되게 만들 수 있다면 그러면 그 값을 극대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정의입니다. 저희가 지금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은요, f'a가 0이다 라는 것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x는 a 근방에서 극대의 정의에 의해서 fx가 fa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극대의 정의입니다.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근방이니까 x가 a보다 큰 근방이 있을 것이고 x가 a보다 작은 근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 부등식을 또 활용을 하시면 fx 빼기 fa가 0보다 작거나 같고 극한을 씌워주시면 a 플러스로 갈 때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가 되겠죠. 샌드위치 정리 때문에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x 빼기 a는 음수죠. 그래서 얘는 fx 빼기 fa가 0보다 크거나 같고, 극한도 붙여주시면 a 마이너스로 갈 때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가 0보다 크거나 같게 됩니다. 따라서 f는 x는 a에서 미분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f'a는 리미트 x가 a 플러스로 갈 때 해당 분수식과 또 x가 a 마이너스로 갈 때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가 되겠죠. 이 녀석은 0보다 작거나 같기도 하고요, 0보다 크거나 같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값이 0이다 라는 것이 증명이 됐죠. 그래서 이 증명은 본질적으로 롤의 정리의 과정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극한과 부등식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면 샌드위치 정리를 쓴다는 것이 계속 교과서에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밑에 있는 연습 문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교과서 어떤 문제집을 펼쳐보더라도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나중에 소리논술 기출 문제를 푸실 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푸시면 됩니다. 핵심 방법은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식을 증명하기 위해서 x 3승 빼기 12x 더하기 16이 0보다 크다는 것을 증명하면 되고,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 녀석의 최소값이 0보다 크다는 것을 증명하면 되는 논리입니다. 부등식을 증명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이렇게 미분을 이용해서, 즉 그래프를 이용해서 한쪽으로서 넘겨서 한쪽에 최대나 혹은 최소가 주어진 문제 조건을 만족하도록 꾸리면 됩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적분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적분의 정의를 먼저 알아볼게요. 함수 fx가 주어졌을 때 라지 f'x가 스몰 f'x가 되게 하는 라지 f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수가 미분하면 0이기 때문이죠. 이런 수많은 라지 f들 중에 하나를 스몰 f의 부정적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라지 f를 찾을 수 있으면 스몰 f를 적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한편 스몰 fx의 한 부정적분 라지 fx에 대해서 라지 fb 빼기 라지 fa를 스몰 a에서 스몰 b까지 f의 정적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정적분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정의로부터 여기 있는 5개의 성질들을 다 증명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빠르게 증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요, a부터 a까지 fx, dx는 결국 한 부정적분들의 차이라 그랬으니까 라지 f 빼기 라지 fa겠죠. 그래서 0입니다. 2번 볼게요. 라지 a부터 b까지 스몰 fx, dx는요, 얘는 라지 fb 빼기 라지 fa가 되겠죠. 얘는 마이너스로 뽑으면 라지 fa 빼기 라지 b가 되고, 이 안쪽에 있는 것을 다시 인테그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얘는 b부터 a까지 fx, dx가 되겠죠. 3번 볼게요. a부터 b까지 fx, dx랑 b부터 c까지 fx, dx를 더하면요, 부정적분들의 연산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는 라지 fc 빼기 라지 fb라서 이렇게 사라져서 라지 fc 빼기 라지 fa가 됩니다. 이 녀석은 다시 a부터 c까지 fx, dx가 되겠죠. 자, 이제 4번을 보겠습니다. 4번은 다음과 같이 되겠죠. ddx는 미분을 한다는 기호였죠. 그래서 어떤 것을 미분하냐면 라지 fx 빼기 라지 fa입니다. 이 녀석은 상수니까 그냥 사라질 것이고, 라지 fx는 부정적분의 정의에 의해서 그냥 스몰 fx가 되겠죠. 이게 그냥 정의죠. 자, 이제 5번은요. 5번은 조금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음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dx 써놓고 a부터 x까지 xft 빼기 tft dt가 되겠죠.
x에 대한 미분이기 때문에 저 인테그럴 안에 있는 x를 밖에다 빼놓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dt 빼기 a부터 x까지 tft dt. 그래서 이 미분도 연산의 플러스랑 마이너스는 이제 미분이랑 뿔마의 순서를 바꾸어도 됐기 때문에 이제 다음과 같이 연산이 가능합니다. 이 녀석은 결국 x에 대한 식 곱하기 x에 대한 식이니까 이렇게 미분 얘 그대로 얘 미분, 이런 식으로 곱셈 미분법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a부터 x까지 ft dt가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x는 그대로 있고 저 앞에 친구를 미분하면 fx가 나오겠죠. 이건 4번의 논리죠. 그 다음에 또다시 4번의 논리에서 뒤에 것은 xfx가 나옵니다. 이렇게 사라져서 a부터 x까지 ft dt가 나오게 되겠죠. 저는 그것을 라지 fx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제 수투의 마지막 정리로 미적분의 기본 정리를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적분의 기본 정리가 바로 수투의 핵심이죠. 즉 저희가 정적분을 계산하는 것이 어떤 함수는 y는 f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와 같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한번 다음 정리를 증명해 볼게요. 함수 f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f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가정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sx라는 함수는요, 다음과 같은 함수라고 합니다. x는 a, x는 x, y는 fx, 그리고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영역을 만드는 것 같아요. 만약에 y는 fx가 이렇게 있었고 여기에 a, 여기 b가 있었다면 어떤 한 가운데 지점 x를 잡아서 여기가 바로 sx다 라는 얘기겠죠. a부터 x까지의 넓이니까. 그래서 연속성을 가정했을 때 다음이 성립한다고 합니다. 1번은요, 넓이로 정의된 함수를 sx를 미분을 하면 fx가 나오고, 그래서 그 fx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즉 sb겠죠. sb가 바로 a부터 b까지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sb겠죠. 이 sb가 바로 결국 a부터 b까지의 정적분과 같다라는 정리가 미적분의 기본 정리입니다. 이제 이것을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1번을 증명할게요. 1번을 증명하기 위해선 sx의 미분, 그러니까 저희는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h분의 1에 sx 더하기 h 빼기 sx, 이 값에 대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또다시 h가 양수인 경우랑 음수인 경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h가 양수인 경우도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녀석에 대한 넓이를 그림으로 묘사를 해볼 수가 있겠죠. f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면 x가 있고 x 더하기 h가 있을 때 이 면적이 바로 sx 더하기 h 빼기 sx가 되겠죠. 왜냐하면 sx 더하기 h는 a부터 시작해서 x 더하기 h까지, sx는 a부터 시작해서 x까지니까요.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 처음에 문제 조건이 있습니다. f는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라고 합니다. 이 연속 조건이 쓰입니다.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니까 당연히 닫힌 구간 x랑 x 더하기 h에서도 연속이겠죠. 그러면 이제 최대, 최소 정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속 파트에 나오는 정리 두 가지 중에 핵심적인 게 또 최대, 최소 정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최대, 최소 정리에 의해서 최대값 m x, h 그리고 최소값 x, h가 존재합니다. 왜 x, h를 붙였냐면요, 지금 저희가 쓰는 최대 최소 정리의 구간이 x랑 x 더하기 h죠. 그러니까 x랑 h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x랑 h가 바뀌면 최대랑 최소도 바뀌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함수인 것처럼 표시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으로 치면 여기가 라지 m의 x, h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가 스몰 m의 x, h가 되는 것이죠. 저 그림을 다시 한번 확대해 볼게요. 저 그림을 확대해서 다시 그리면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가 x고 여기가 x 더하기 h고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넓이는 파란색으로 색칠이 되었죠? 이곳입니다. 자, 그럼 재밌는 것들이 생각날 수 있는데요. 이 밑변의 길이는 h고 이 높이는 라지 m의 x, h죠. 그래서 이 둘을 곱하면 이런 빨간색 영역의 넓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h 곱하기 라지 m의 x, h는요. 저 파란색 넓이보다 당연히 크거나 같겠죠. 파란색 넓이는 sx 더하기 h 빼기 sx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스몰 m의 x 더하기 h였으니까 이거랑 h를 곱하면 이 넓이가 나올 것입니다. 이 넓이는 당연히 파란색 영역보다 작겠죠. 그래서 얘는 h 곱하기 스몰 m의 x 곱하기 h가 나옵니다. 이제 이것을 양변을 h로 한번 나눠볼게요. 저희가 h는 양수라고 처음에 가정을 했으니까 나눌 때 부등호의 방향이 안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x 더하기 h 빼기 sx는요. 같거나 같습니다. 라지 m의 x, h 그리고 스몰 m의 x, h. 자, 이제 여기서 또다시 h를 0 플러스로 한번 극한을 보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0 플러스죠. 라지 m의 x 곱하기 h는 리미트 h가 0 플러스로 갈 때 h분의 s, x 더하기 h 빼기 sx 요 리미트 가 0 플러스로 갈 때 스몰 m의 x, h가 됩니다. 이 값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값은요 fx입니다. 이 값도 fx예요. 왜 그러냐면 그림에서 생각을 해보셔도 이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데요. 여기가 지금 x고 여기가 x 더하기 h죠. h가 0 플러스로 간다는 얘기는 이 녀석이 1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저희가 생각하는 구간이 점점 이렇게 좁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점점 최대값이란 최소값도 fx라는 값으로 수렴을 하겠죠. 그래서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저희가 어떤 것을 얻게 되냐면 h가 0 플러스로 갈 때 h분의 1에 s, x 더하기 h 빼기 sx는요 fx다 라는 걸 얻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방법에서도 그러니까 h가 0보다 작은 경우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완전히 똑같습니다. 부등호의 방향만 바꿔주면 돼요. h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h분의 1에 sx 더하기 h 빼기 sx가 바로 fx다 라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즉 1번과 2번의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어떤 걸 증명했냐면 fx는요 저 s에 대한 미분계수의 극한,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똑같은 값으로 나온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증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즉 이 값은 존재하죠. 따라서 s'S가 바로 fx가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1번의 증명입니다. 저희가 식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분수식이라는 미분계수의 정의, 그리고 최대최소 정리로 인한 부등식, 그리고 샌드위치 정리, 이것을 이용해서 넓이로 정의된 함수를 미분을 하면 그 넓이를 둘러싸고 있는 테두리인 fx가 나온다는 것을 증명한 겁니다. 자, 이제 2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국에 저희가 1번에 의해서 s에다가 미분을 한 게 스몰 fx라는 것을 보였기 때문에 sx는요 하나의 부정적분이 되겠죠. f의 부정적분이 됩니다. 이것이 부정적분의 정의니까요. 그러니까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a부터 b까지 fx dx는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부정적분들의 값들의 차이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라지 s b 빼기 라지 s의 a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라지 s의 a는 결국 x는 a랑
x는 a로의 넓이죠. 그래서 얘는 그냥 0이 됩니다. 제가 바로 SP로 문제가 끝마쳐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연속함수에서 미적분학 기본정리의 증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분을 거꾸로 하는 행위로 정의가 되었던 부정적분, 그리고 그 부정적분들의 차이로 정의가 되었던 정적분, 이 두 가지 팩트를 이용해서 넓이를 이용해서 정의된 함수 라지 xx가 사실상 미분을 거꾸로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수투 강의를 마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루게 될 내용은 미적분 강의인데요. 미적분 강의는 개념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특히 교과서에서 나오는 이제 공식들을 증명하는 것들은 제가 유튜브 강의에서는 다루지 않을 계획입니다. 전부 다 교과서에 있고, 이 증명들은 여러분들이 수능 공부를 하실 때 충분히 학습이 되기 때문에 영상에서 따로 다루지 않아도 모두가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적분 파트에서 등장하는 공식들은 간단히 언급만 하고 넘어갈 것이고요. 이제 디테일하게는 도함수의 활용에 아래로 볼록 파트부터 제가 구체적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